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경기 포천시의 도시 인프라 혁신 계획입니다. 특히 이제 곧 7월 22일에 건설교통국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잖아요. 그 전에 나온 내용들인데 포천시가 시민 중심 시정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보니까 재해 예방부터 낡은 수도관 교체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들을 쭉 보니까 흥미로운 점은 수십 년 묵은 과제 해결이랑 또 미래 대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재해 위험 지역 정비, 또 상수도 문제 해결, 도로 관리 효율화, 그리고 복지 연계까지. 이게 단순히 시설 고치는 걸 넘어서 도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좀 보이더라고요. 결국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, 불안함, 이런 걸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. 네, 그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물 문제 해결 같아요. 그 용담 양수장 송수관로 정비 사업. 이게 1970년대 설치에 된 거라고 하니까 와, 거의 반세기 된 시설이네요. 5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2026년 말까지 교체한다고요. 그렇죠. 50년 된 관로면 누수는 물론이고 수질 문제도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. 자료에도 언급이 되지만 노후 관로 때문에 생기는 누수가 심하면 수자원의 30%, 많게는 50%까지도 손실될 수 있거든요. 게다가 녹물이라든지 중금수 유입 우려도 커지고요. 이건 단순히 물 공급 문제를 넘어서 시민 건강,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효율성하고도 딱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. 깨끗한 물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.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. 장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, 이게 149억 원 들여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고, 또 포천천이나 초가팔리천 같은 상습 심수 지역 정비에는 무려 490억 원이 투입되네요. 이건 2027년 완공 목표고요. 예산 규모를 보면 이게 단순 복구 작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도시의 어떤 방어력을 키우는 작업으로 봐야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도시의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. 그걸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.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그 집중 호우 때마다 반복되던 둔치 주차장 침수 문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에요. 그냥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기상특보 내리면 아예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 연락 안 되는 차량은 강제 견인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. 실제로 지난 6월 폭우 때 차량 11대를 이렇게 조치해서 피해를 막았다. 이런 사례를 보면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진짜 작동하는 시스템이구나 싶더라고요. 이게 바로 선제적인 위험관리로의 전환이죠. 네, 선제적 관리,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. 특히 그 둔치 주차장 사례는 진짜 효과를 보여준 거네요. 행정 시스템 개선 쪽도 좀 볼까요? 도로 이중굴착 방지 협업 체계 구축, 이것도 흥미롭던데요. 여러 부서가 같은 도로를 또 파고 또 파는 일, 그거 진짜 시민들 입장에선 불편하잖아요. 이걸 막겠다니 당연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부서 간에 있는 그 칸막이, 그걸 허물고 매월 공사 계획을 공유한다. 그리고 도로과에서 복구를 전담하고 아예 전담 인력까지 배치했다는 건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서는 거죠. 시민 불편을 직접적으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봅니다. 교통체증 줄어들고 소음, 먼지 감소하고 당연히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요. 이런 식의 협업 시스템 구축은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도로나 하천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 개선이 결국 시민 복지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모습이네요.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, 여기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더라고요. 이런 가구들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또 20년 남은 노후주택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요.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. 인프라 개선이 그냥 시설 교체,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깨끗한 물 접근성을 높여주고 또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주는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복지로 이어지는 겁니다. 특히 그 녹물 없는 우리 집 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아주 클 거예요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포천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, 재해로부터 안전 확보,
깨끗한 물 공급,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, 또 생활복지 향상이라는 여러 목표들을 시민 중심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동시에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변화들이 당신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다각도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. 다만 뭐랄까 진짜 중요한 건 계획의 실행 그리고 그 이후겠죠. 완공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, 또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하는지, 그리고 앞으로 또 나타날 새로운 환경 변화에는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, 이런 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.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미래의 도시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들, 또 기후변화 같은 장기적인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천시만의 좀 차별화된 인프라 전략은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어떻게 찾아갈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